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가 됐네요. 뜨거웠던 여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이제 곧 가을이 올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햇살과 함께 여름 색채가 가득하던 옷가게의 진열대는 이제 가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더 차분하고 따뜻한 색감의 옷들이 자리 잡고 시작했죠. 아직 여름 옷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가을 옷들이 더 눈에 띄게 많아진 걸 보니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도 이제 서서히 지나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부터는 가을 개편이 있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고 새롭게 시작되는 방송들도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가을을 준비하는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79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어디선가 이 가을 바람이 불어온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물론 한낮에는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녁과 새벽에는 이 간간히 가을 바람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올여름은 무척 더워서 그런지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 처서가 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실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옷가게의 가을옷과 또 홈쇼핑에서 파는 가을 겨울옷을 보면서 이제 곧 가을이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건 또 변화의 하나를 있죠.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입추를 지나서 처서가 지나면 논에 벼가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벼가 빨리 자란다는 말입니다. 한데 지난 주말에 제가 들판을 지나면서 보니까 지난주보다 그 전주보다 벼가 훌쩍 자라 있었고요. 또 일부는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훌쩍 자란 벼들을 보면서 그래도 가을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에는 아무튼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한 계절 어이의 가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애써야 민 마음을 들춰내 그대는 어이에 떠난 날 이 가을 나 홀로 남겨두고 이제 나는 어쩌나 이 가을 기약 없는 헤어짐 끝에서 그대는 바람 되어 날리네 쓸쓸한 낙엽 되어 날리네 오. 드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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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라라 드라 드라랍 드라랍 드라라라 드랍다 드랍다 루루루 해가 쓸쓸한 밤에 그리워 이 내 마음이 하나 감추어 보아도 내 텅 빈 마음을 어이해 이제 나는 어쩌나 이 가을 기약 없는 헤어짐 끝에서 그대는 바람 되어 날리네 쓸쓸한 낙엽 되어 날리네 오. 드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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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라라 드라 드라랍 드라랍 드라라라 드랍다 드랍다 르르르 이제 나는
비가 쓸쓸한 밤에 그리워 이 내 마음 어이 하나 감추어 보아도 내 텅 빈 맘을 어이해 네, 이상한 계절 어이의 가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시 의회 이보순 의원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 정원문화센터에서는 24년 9월 정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정원문화특강, 한국 정원의 정체성, 봄, 여름, 가을, 장미, 가드닝, 그리고 정원의 좋은 나무, 정원의 좋은 풀꽃,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체험, 12달 정원 놀이터, 전북 정원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별 일정은 전주 정원문화센터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7일 화요일 2시부터 진행되고 선착순 마감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주 정원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정원문화센터 063-281-8647번에서 9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2024 전주시 사회적 경제 청년 서포터즈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전주시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더 따뜻하고 활력 있는 전주를 만들어갈 전주시 사회적 경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5명 10팀 내이고요. 팀별 2명에서 5명으로 구성됩니다. 자격 대상은 도내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 중 SNS 홍보 경험자 또는 가능자이며 팀원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명 이상이 필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활동 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고요. 수료증과 소정의 활동비 그리고 SNS 홍보 포스팅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방법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고 모집 기간은 지난 8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 경제과 281-20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무료로 브레이킹 댄스를 배울 수 있는 2024 비보이 문화학교 전주 브레이킹 스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10월까지 2달간으로 매주 1회 진행됩니다. 모집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다. 전주 브레이킹 스쿨은 시민에게 건강한 생활체육 서비스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브레이킹 저변 확대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전주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라스트포원이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전주 브레이킹 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17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허락락 영화 관람 예약 안내입니다. 오는 9월 5일 목요일부터 9월 7일 토요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에서 진행되는 제17회 전북 여성영화제에 상영되는 영화에 대해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프로그램은 전북 여성단체 연합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다이브 투 퓨전 더 비기닝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의 청중평가단을 모집합니다. AI를 활용한 K-소리 국악의 확산과 대중성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에는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곡은 미래문화도시 페스티벌의 CM송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중평가단은 전문가 1차, 2차 심사를 통과한 곡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와 국악을 사랑하는 시민 80명을 모집해 오는 9월 7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청중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중평가단은 평가 당일 4곡을 듣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주문화재단 문화도시 TF팀 070-7711-37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독서문화축제인 2024 전주 독서대전을 함께 만들어갈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주 독서대전은 해마다 다양한 독서체험 행사가 펼쳐지는 대표적인 가을 책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축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가을 책 틈 사이를 주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자원봉사자들은 북마켓 및 행사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축제가 끝난 이후 봉사 시간 및 소정의 교통비가 제공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다음 달 19일까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링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 끝 가을 편지. 가만히 귀 기울여봐요. 여름의 끝을 알리는 작은 바람 소리. 귀 기울여봐요. 온
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의 끝 가을 편지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또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이보순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2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예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대 의회 지금 절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그 의정 활동에 대한 소감을 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대 의회 전반기에는 행정위원회에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했고, 예,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죠. 이 기간 동안에 저는 깊은 보람과 함께 의정활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는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더욱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서 전주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시작한 지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또 2년이 맞습니다. 지나고요. 네네.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 12대 의회 전반기에는 행정위원회 활동을 좀 하셨어요. 네. 네네. 행정위원회 활동은 어떤 활동들이고 또 의원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 제언부터 예산, 인사, 공유 재산 관리 등 시정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견제와 감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특히 행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5분 발언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주시 가정박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제정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교육권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현안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힘써왔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특히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셨는데 아까 그 소개해주신 것 중에서 조례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 발의하신 조례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제가 대표로 발의한 조례는 3건인데요. 그리고 공동으로 조례한 발의는 50건입니다. 네네. 그중에서 대표로 발의한 조례를 소개하자면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 높이기를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요. 청소년들이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박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가정박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네. 또 안타깝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5개 행사를 비롯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개 행사를 포함하여 안전 관리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 5개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하였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이거 저희도 굉장히 유효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네.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의 마일리지가 다양하게 뭐 주차할 때도 그게 사용이 네네. 되고 여러 가지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시민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 확대되면 이 자원봉사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활동하시면서 또 이렇게 도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뭐 청소년의 가정박 청소년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또 5개 행사 앞으로 가을이 되다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또 많아집니다. 그렇죠. 네네,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일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라디오 방송 전화로 또 이렇게 인터뷰 했었는데 지난 6월에 제 411회 제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셨을때 전주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생활지원사는 장기 요양보험 등급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노인 생활지원사들은 1년에 단위 계약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낮은 임금, 제한된 복리 휴생, 또 인권 침해 등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생활지원사에게 월 12만 원 정도의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생활지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니까 전주시는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생활지원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수행기간의 위탁기간과 일치시키고 근속기간에 따른 고용 연장,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당의 증액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 지난번 5분 발언한 이후에 조금 늦게 변화된 지점들이 좀 생겼나요? 5분 발언 후에 이제 대책안으로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수당 인상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네네. 내년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노인 돌봄 하시는 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가정밖 청소년 지원 강화도 촉구하셨어요. 그 의원님이 이 청소년들, 특히 소외계층 또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데 현재 전주시의 지원 체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실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복지 쪽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관련된 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았고 우리 가정 밖 청소년은 최근 5년간 평균 2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가출 신고를 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실제 규모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전주시는 여자 단기와 남자 단기, 남자 중장기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시 쉼터와 여자 중장기 쉼터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쉼터 퇴소 후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수당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도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청소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네. 이에 따라서 전주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퇴소 후 원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관리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전주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연계 기관 간 협업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을 내시려 해야 되겠죠. 네. 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아까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숫자인가요? 아니면 전주시의 숫자 전라북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전국 전국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라기보다는 또 가정적인 문제,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네네. 요즘 청소년들이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네.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시설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요청을 하면 그 아이를 일시적인 그 쉼터에서 네.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보호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장기로 원하는지 단기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뭐 장기라 하더라도 긴 세월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 이 기간이 지나면 또 퇴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위험에 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통은 1개월에서 단기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네. 예, 이제 중장기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 가정들과 소통을 합니다. 기관에서. 네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네네. 또 아이들도 원하고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네네.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또 범죄에도 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우리 사회가 좀 품을 수 있고 같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개인의 문제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사회복지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데 정치를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저는 지역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통장과 주민자치 등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원으로 당직 활동도 했고 생활정치의 가치를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네네. 그래서 그 필요성을 근거로 해서 비례대표로 정치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이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정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큰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그 필요성을 주민의 생각과 가치에 주안점을 둔 채 풀뿌리 정치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뭐 통장 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도 또 네, 맞습니다. 해오셨고요. 이렇게 정치라는 게 제가 여쭤보는데 밖에서 바라볼 때와 또 안에서 직접 하실 때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우시던가요? 밖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안에 들어가서 하면 네. 잘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와서 해보니 쉽지는만은 않다 하는 네.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네. 가지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뭐 마음은 있는데 이게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의원 이제 초선이시잖아요. 네네. 네네. 초선 하는데 2년 하셨어요. 초선에서 시의원 하시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뭐 아니면 어떤 가장 주안점을 뒀던 뭐 그런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활동하면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으로서 시작부터 의정 활동의 목표를 주민 중심의 민생 활동에 저는 중점을 두어왔고요. 네네. 각종 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민생 현장의 문제를 고민했고 지적했으며 현실적으로 대안 등을 그 제도에 입혀서 조례 입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달려왔는데요. 네네. 기본적인 것은 저의 원칙과 소신에 기본을 지켜야 되고 충실해야 되며 그리고 시민의 불편함이 보완될 수 있는 올바른 시책으로 숙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이게 지금 비례대표시잖아요. 네네.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되지 않는 네네. 의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하고 전체를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일들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네. 비례대표로서의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죠. 그러세요? 어떤 네. 어려운 점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지역구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 지역에서의 활동을 하면 되지만 네네. 비례대표는 그 어려움이 좀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요.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네.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범위도 굉장히 더 넓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렇군요.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돌아왔습니다. 후반기에는 제가 보니까 하시는 일 활동이 전반기보다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 문화경제위원회도 하시고 의회 운영위원회도 하시고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부위원장도 또 맡게 되셨어요. 네, 네. 굉장히 제가 볼 때 이 많은 일들 어떻게 다 하실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뭐 문화경제위원회든 의회 운영위원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든 뭐 각각의 위원회에서 어떤 점에 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세 개 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예, 근데 전반기에는 제가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주시 전반의 행정 체계하고 방향성을 고민을 했다면 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문화, 체육, 농업, 경제 분야의 영역에서 디테일하게 정책, 검토 및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결산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산의 꼼꼼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네네. 또 관련된 내실 있게 합리적인 검토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문화경제위원회도 범위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문화, 그다음 경제, 뭐 산업 중에 여러 가지 또 복지, 관광도 있고. 더군다나 예산결산 전주시가 재정이 많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전주시의 재정도 굉장히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요것들 네, 다 맞습니다. 꼼꼼히 다 살펴보시려면 네. 저한테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 활동이 시작되었나요? 네, 지난번에 추경 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이제 하반기 뭐 9월 달쯤 되면 이제 본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하고 이제 끝나면 또 결산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례대표시니까 아까 활동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그 시의원, 기초지자체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의 소통 이런 것들은 꼭 빠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역구 주민이 아닌 전주 시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비례대표 특성상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긴 한데요. 네. 덕진 지역위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덕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지역민을 찾아뵙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나 봉사 등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찾아뵙고 있으며 주민들의 고민을 듣고 또 민원이나 이런 얘기를 해결하면서 네네. 지역 내 수건화된 그 사업 부분들을 앞장서서 검토하고 챙겨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특히 이 시의원님들은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이런 데 많이 좀 참여하시는데 가을에는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특히 10월에는 네. 시간이 부족하죠. 네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올가을에 정말 행사가 많구나, 가을이 다가오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뭐 네네. 곳곳에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져 있고, 그래도 지역구 또는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또 가장 또 중요한 그 소통의 장이 그런 행사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주시의회 한 2년 활동하시고 앞으로 계속 하실 텐데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물론 이제 정치하시기 전에도 그런 곳에 생각 있으셨겠지만 정치를 하신 이후에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점이 있다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전주 발전은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민선 체계에서 전반기 2년은 정책을 디자인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 후반기에서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보죠. 그래서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 사업 단계들이 사실은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주시 의회에서도 이런 점들을 심도 있게 지적하고 대안 요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경제의 경우 문화인프라는 상당 부분 확보된 도시가 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장성에는 아직도 의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 집중화되어서 선행되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 덕진공원이 추경 예산 등을 더 확보해서 제2의 한옥마을처럼 관광산업의 또 다른 거점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제 분야에서도 큰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거점형으로 신성장 동력이 갖춰질 수 있는 사업화가 구체적으로 기획되고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광 산업으로서의 도약이 나아가 주민의 삶이 잘 좋아질 수 있는 정책 집중화에 앞장서 나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 이제 뭐 2년 지났는데 정치 이번만 하시고 그만두실 건 아니시잖아요. 네네. 이제 비례대표 끝나면 또 지역구도 또 네, 활동도 네. 하셔야 할 것 같고 나름대로 앞으로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뭐 비전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실을 돌아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데 경제가 인정하기 싫지만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버티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먼저 살피고 싶습니다. 조선으로서 겁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내 삶의 우선이기보다는 지역 공동체 가치가 함께 고민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나름의 지역 활동을 통해서 민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촘촘히 제시될 수 있고 시책화될 수 있는데 일조하도록 정치인으로서의 생활 정치를 함께 하면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지역 현안을 고민해가는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해나가도록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네네. 민생과 또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전주시의회 이보순 의원 지금 초선이지만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 방송 듣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시민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 자주 좀 출연하셔서 네. 네, 활동하시는 것들 또 뭐 시민들하고의 또 소통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나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사실은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떨리기도 합니다. 네네. 자주 또 출연하시면 또 예. 그런 떨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그 뭐 청취자분들 또 시민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네. 예. 이 어려운 시기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 찾아뵙고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정책으로 합리적으로 생산적인 시책을 이어줄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올곧은 대안 마련을 위해서 쉼없이 준비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에 민생 시착이 있다면 앞서서 실천해낼 수 있는 진취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더욱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고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시민분들, 청취자분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가 노래 한 곡 또 추천해 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노래가 있으실까요? 제가 잘 요즘에 네. 그래서 너무 바쁘셨구나. 네. 요새 노래 들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시고 가을 되면 더욱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 또 유의하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주시의회 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앞에서
달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보는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보는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네,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안내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송천 일동과 진안군 백운면이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9월 4일 수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까사미와 송천점 주차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백운농협 그리고 전주시 송천 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하는 행사니까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니까 싸고 또 좋은 그 농산물 직거래로 또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삼오 라디오 전주온 7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도 도내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 4,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든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나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